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터키, 이즈미르에서의 여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행은 항상 새로운 경험과 만남을 선사하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새벽에 깨어 숨도 안 쉬고 조용히 있다가 호스트가 어디로 사라진 걸 확인 후 라면을 끓였다. 사이즈는 한국의 57 사이즈였고 닭육수 베이스인데 됐고 매운맛 덜한 맛인데 이질적이지 않았다. 혹시 호스트랑 마주칠까봐 먹자마자 나왔는데 계획이 없었다. 이즈미르 항구의 해안선은 아주 깊이 페인만이라 맞은편으로 가는데 자동차로 가도 40분이 넘는데 페리로는 넉넉하게 20분도 안 걸려 페리가 자주 있었다. 일단 페리를 타고 맞은편으로 가서 생각해보자는 마음으로 페리를 탔다. 700원도 안 하는 배 사이즈였다. 어쩐지 관광용 페리는 보이지 않았다. 대중버스나 트램도 350원 정도였다. 시내도로는 특정 교차로 막힘은 어쩔 도리가 없고 그곳만 지나면 갑자기 뻥 뚫렸다. 페리를 타고 맞은편을 가도 해안선은 다를 게 없고 뙤약볕에 그늘도 없었고 하필 오늘 선크림 바르는 것도 잊고 나왔다. 별다른 풍경이 아니어도 조금씩 천천히 움직였다. 밤 10시까지 버티다 들어갈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아서 점심이 다가와 먹어본 것 중 입맛에 잘 맞았던 터키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서 머뭇거리니 종업원이 영어할 줄 안다며 편하게 얘기하라고 했다. 최고 매운 것 주문했더니 호들갑 떨며 매운데 괜찮냐고 해서 네네네. 레모네이드를 시켰는데 차지 않아 얼음을 달랬더니 얼음은 없고 음료를 바꾸어준다고 했다. 그냥 먹겠다고 했다. 평생 뒷담 하나 했지 음식점에서 바꿔달라 해본 적이 없어서 같은 브랜드인데 장소마다 맛이 다르듯 여긴 좀 아닌 듯. 일시가 넘은 시간에도 나 혼자 앉아있는 이유가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이른 시간이라고 종업원이 답을 했다. 그때가 이르면 언제 밥 먹고 언제 일하고 언제 퇴근하냐고 소는 누가 키우냐고 어제 펜시 레스토랑 못 간 게 억울해 딱 붙어있는 스타벅스라도 가야겠다 싶어 다시 건너편으로 페리를 타고 왔다. 어영부영 휘적휘적 걷는데 먹구름과 함께 비가 후두둑 떨어져 뛰어서 스타벅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억수같이 내렸고 땅콩만한 우박까지 내려 땅에 부딪히며 떠오를 땐 별사탕처럼 보였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한기가 몰려왔고 실내로 들어와 비 그치길 기다렸다. 마침 구석자리가 나와 앉았고 좀 지나 젊은 커플이 두리번거리며 자리를 찾기에 손짓으로 앉으라 하고 난 넉넉한 창턱을 테이블 삼아 등 돌리고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몇 분 뒤 그 커플 여자아이가 정중히 인사를 하더니 얘기를 해도 좋으냐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다. 자기는 무역학을 전공하는 3학년인데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고 여동생이 한국에 관심이 많아 인사 정도 알고 있다고 했다. 영어 교재에서 배웠지만 막상 한 번도 스릴 없는 말들을 물었다. 대답을 최대한 또박또박했고 단어도 이것저것 골라 성실히 답했다. 무슨 인터뷰 받는 느낌이었다. 자꾸 길어져서 너 남자친구한테 가는 게 좋을 텐데를 몇 번 전했는데 아랑곳 안 했고 30분 넘어서자 내 등 뒤에 있는 남자친구의 레이저 빛은 보지 않아도 느껴졌고 내 오장육부가 방사선으로 오염된 느낌이었다. 뒤늦게서야 자기 남자친구가 지루해하는 것 같다며 만나서 반가웠다고 말을 하고 떠났다. 자리를 뜰 때 보내는 남자의 눈인사는 경고로 보였다. 늙은이 조심해. 스타벅스는 한국에서는 비싸니 뭐니 해도 해외에서는 이만한 곳이 없다. 일단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옆에서도 한국보다 싸고 이곳에선 3,000원이 안 되는 가격인데 다른 것에 비하면 가성비가 높은 편이며 장소의 뷰나 와이파이 전송 속도는 압도적이다. 위치를 미리 파악해 놓으면 급하게 인터넷 사용 시 유용하다. 비도 그쳤고 그래도 왔으니 관광명소 몇 곳은 볼 요량으로 찾은 시계탑은 몇 번 의미 없이 지나던 곳이었다. 명소라고 해서 다시 보니 그렇기도 한 듯. 해질녘이 되어 사람들이 늘어나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모이면 애들이 훌쳐 갑자기 퍼드득하고 날개하는 장난으로 분위기가 평화스러웠다. 비둘기 모이를 파는 사람들이 둥그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지름 50m도 안 되는 곳에 10명이 넘어 자칫 비둘기 수보다 많을 뻔했다. 때때로 안쓰러울 정도 수준의 규모로 돈벌이에 나선 이들을 보면 안타깝다. 태양을 피하고 싶어 시계탑 그늘로 숨어 앉아 있는데 히잡을 쓴 처녀가 옆에 앉았다. 자그마한 몸에 앞장구 이마를 가져 귀여워 보였다. 눈도 안 마주치고 있었다. 그러길 잘했지. 잠시 후 남자친구가 와서 싸가지고 온 꿀타래 모양 간식을 먹었고 나보고 같이 먹자고 해서 하나 맛을 봤더니 맛이 좋았다. 내가 먹다 남은 터키쉬 딜라이트가 마침 2개 있기에 이거라도 말없이 웃으며 마음만은 잘 통했다. 그때부터 해운대 최치원이나 추사 김정혜처럼 필담이 시작됐다. 네이버 튀르키예 사전을 쓰다가
택도 없기에 구글로 사용하는 것 보고 나도 그렇게 따라했는데 이게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었다. 남자는 간호가를 졸업했고 독일어, 터키어, 쿠르드어를 할 줄 안다고 했는데 영어는 전혀 못했고 당장 공부할 거라고 기다려 달랬다. 여자는 단어를 몇 개 정도 알았고 그걸로 짧은 내용은 남자에게 알려줬다. 시간 있냐고 하기에 두 팔 하늘로 뻗어 두둥그렇게 원을 그려내리며 하늘만큼 땅만큼 많다고 했더니 대접해 줄 테니 어디든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다. 저녁 때가 된 시간이라 암산으로 니들이 먹어야 35,000원치 더 먹겠냐? 호기롭게 나섰고 내 생각이랑 달리 카페를 갔고 그들 생각과 달리 난 맥주를 시켰다. 남자는 여자의 눈치를 보면서 가끔 맥주 한 잔씩 한다고 했다. 처음엔 나만 먹고 걔들은 커피나 먹으라 했는데 여자는 튀김옷 입혀진 아이스크림을 시켰다. 힘든 대화 중에도 계속 웃는 그들이 순진을 지나친 듯 느껴졌다. 나올 때 계산서로 잽싸게 갔더니 말리는 게 촌 노인네들 먼저 돈 내기 신랑이 같았다. 얼마나 설쳤으면 카드 돌려받는 것까지 잊고 나올 뻔한 걸 카페 주인이 챙겨줬다. 계산 전 학생은 돈이 없다는 말까지 했는데 자기들 페리 타러 가는데 그건 자기가 내겠다고 난리를 피워 그러라고 했고 배 타기 전 옥수수를 사서 주기까지 했다. 한국에서 파는 길거리 옥수수 한 번도 먹은 적 없는데 어쩌다 보니 낮에 탄 페리를 또 탔다. 페리 요금은 600원 정도라도 고마웠다. 마침 배는 떠나기 직전이고 그들의 교통카드 잔액은 모자라고 충전은 제때 안 되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꼴이 됐다. 간신히 탑승했고 그 뒤로 한 발 빠져 그들의 시간을 지켜줬다. 몇 번이고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데 정색을 하고 괜찮다고 했다. 돌아오는 배편에서도 자기가 잘하는 곳으로 가서 밥을 대접해주고 싶다고 했다. 시간이 늦은 것 아니냐고 완곡한 거절을 했고 행상하는 사람에게 몇 마디 묻더니 그럼 이만하고 돌아섰다. 역시 적절한 헤어짐은 힘들다. 호스트에 대한 반감이 무뎌졌고 그도 내가 느낀 것 그대로 느낄 거란 걸 안다. 인간관계는 작용, 반작용, 관성, 상대성 이론 등등 그 어려운 물리학의 이론뿐 아니라 IQ, EQ, JQ 모든 걸 집어넣어도 쉽지 않은 것 같다. 하도 답답해서 지난 후기를 다시 읽어보기까지 했다. 5점 만점에 4.8 이상인 걸 보면 내게 더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어제는 피곤해서인지 깡다구가 발동을 했는지 꽤 잘 잤다. 아침에 간단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비운 틈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고 호스트는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었다. 터키에서 산 라면이라서 특별히 악취를 풍기지도 않을 텐데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 내 젓가락질도 터프해지고 후루루 쩝쩝대며 편안히 먹었다. 내가 너무 조심스러운 걸 없애주려고 한 건 아닐까? 집 맡기고 3시쯤 찾아 떠나겠다는 부탁은 순순히 들어줬다. 내가 나가기도 전에 방안을 내무 검사하듯이 훑어보는 것도 내 신경을 건드렸다. 그냥 뼛속까지 안 맞는 그런 사람인 걸로. 집은 100년도 더 된 듯해서 물 청소하기 좋게 바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외관은 이번 터키 지진 피해 지역과 비슷했다. 게다가 옆집은 허물었는지 모를 공터 상태였다. 안전 불감증인 내가 그 오래된 건물이 당장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란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미워하는 바비킴의 사랑 그놈 가사와 같다. 6시 40분 비행기이고 며칠 다녀 익숙해진 거리라 여유를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제 다닌 가이드북 추천 장소 1. 2번은 아무 감흥이 없어 더 다닐 욕심도 없었다. 꽉 채운 한 달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알던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하고 시작하기로 했다. 스타벅스 여종업원이 날 알아보고 다시 봐서 반갑단 인사에 절로 미소가 나왔다. 따뜻한 커피를 시켜 바깥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니 물결이 거세다. 언젠가 읽은 책에서 지중해는 변덕스럽다운 바다란 말이 그대로다. 바로 내 마음같이. 가이드북 3번째 추천 장소 엘리베이터 전망대로 갔다. 평소 같으면 걸어갈 길인데 카드로 교통카드도 돼서 지상전철을 타고 갔다. 초입엔 그저 그랬고 25층 아파트 높이 정도 올라가서 내려보니 지금껏 다닌 이즈미르 볼거리 중 최고였다.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맞으며 둘러보다가 그 위에서 또 이어지는 계단을 계속 올랐다. 산등성이엔 어떻게 살까 궁금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산 영도나 감천동보다 조금 덜 비탈진 곳인데 건물은 도로 하나마다 길게 뻗어 있어 계획된 도시의 평평한 곳과 다르지 않게 보였다. 높이서 멀리 넓게 펼쳐진 해안선을 아쉬움 없이 길게 봤다. 점심을 어디서 먹지 생각하다가 일반 가정집 부엌 같은 식당에 들어갔다. 소고기 미트볼 스프, 파스타, 요거트, 빵 이게 하나인 가정식 백반집 같은 곳인데 60리라 4,200원이었다. 참 도무지 알 수 없는 터키의 물가다.
옆 식탁에서 은퇴한 노인과 이것저것 말을 했는데 이즈미르는 너무 살기 좋은 곳이고 음식이 좋고 올리브가 건강에 좋고 요거트는 터키가 원산지이고 내가 불가리아는 물으니 중국이 김치도 자기 거고 아리랑도 자기 거 하듯이 터키가 전수해준 거라고 했다. 아, 네네네로 끝냈다. 숙소 들러 짐 찾아 공항으로 가는 길에 버스에서도 되던 카드가 지하철에서 안 됐다. 영무원이 이즈미르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난 이 카드 됐던 거라고 계속 버텼더니 오늘은 무슨 기념일이라 차비가 공짜라며 그냥 보내줬다. 그럴 거면 바로 통과시켜주지. 고맙기도 이상하기도 했다. 공항에 도착해보니 횡할정도 한산했다. 어제 새벽부터 고민한 짐 줄이기 작전에 돌입. 더위를 무릅쓰고 바람막이까지 입고 큰 주머니에 무게 나가는 것을 넣은 후 크로스백도 캐리어에 넣어 짐을 하나로 만들었다. 등에 짊어지고 발권을 기다리는데 다들 무게를 재고 하느라 지체됐다. 내 차례가 됐고 짐이 없냐고 하기에 가벼운 척하며 등을 살짝만 돌려 백팩 하나야 했더니 그냥 통과. 매번 걱정이 많았을 땐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다. 노력으로 보면 테러범 핵발사 장치 운반만큼 진지하고 조심스러웠다. 원하는 바를 끝내 이루어 몇십 유로를 가까스로 지켜냈다. 매사를 단순화시켜 결정 내리고 고집 피우는 땡깡과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 꾸준히 이어졌다. 마침내 비행기가 뜨고 터키와의 한 달이 끝나자 살기 힘들어 자국을 떠나는 난민도 아닌데 다가올 아테네는 호기심보다 긴장감이 앞섰다. 비행기가 뜨자마자 내려 아테네 도착. 서울. 제주도 거리가 안 돼도 국경을 넘으니 입국 절차로 여권을 제시하고 스탬프를 찍고 했다. 숙소까지 표는 어떻게 사서 가야 하나 궁금했는데 결론은 인천공항에서 서울 들어가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 그냥 카드로 표 사서 가면 그만이었다. 터키와 차이는 교통비가 비싸 9유로 정도의 비용이다. 드디어 유로가 공용으로 쓰는 것으로 들어온 것이다. 밤늦은 시간에도 지하철에 많은 사람이 빼곡히 있었는데 부비부비를 시도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몸에 걸리적거리는 중년 아재가 있어 이상했다. 숙소에 도착해서 6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한 변이 90cm도 안 되는 정사각형 면적이었다. 오죽하면 문이 주름 잡히는 자바라 스타일 문일까? 어제와 달리 오늘은 최소 24평 콘도 스타일 아파트인데 길게 뻗은 구조라 복도가 생길 정도였다. 꼭대기층이어서 테라스도 넓었다. 찾아오기까지 북적거리는 카페 골목이 있었지만 어두워서 별 기대 없이 온 것에 비해 너무 훌륭했다. 그곳을 혼자 사용한다니 성공한 사람이 해외 독채 빌려 세상 시름 잊으려 온 기분이 들었다. 업된 기분으로 좀 전까지만 해도 비스켓에 물이나 먹고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식욕까지 생겼다. 구글 지도로 검색해 간단한 스트리트 푸드점에 갔다.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도 다가갔다. 영어가 유창했다. 알고 보니 캐나다에서 오래 있었다고 했다. 무슨 스트리트 푸드점이 밤 11시에 여는지 내가 첫 손님이라고 했다. 온갖 재료를 넣은 김밥 굵기만한 랩을 시켜서 먹었는데 사유로 너무 싸서 이상했다. 거기다 북미 스타일의 경쾌한 멘트에 손님 응대가 객골을 풀어주는 듯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침용으로 하나 더 주문했다. 첫날부터 바에 들어가긴 그렇고 해서 미니 슈퍼에서 캔맥주 하나랑 담배를 하나 샀다. 맥주는 가격이 터키랑 비슷했고 담배는 2배 이상 비쌌다. 터키의 맥주값은 슈퍼에서나 바에서나 한국보다 조금 비싼 듯 했는데 술에 대해 부정적인 이슬람 문화 탓에 소비가 적어서인 듯하다. 그리스로 넘어오자마자 거리에 담배꽁초도 잘 안 보이고 신호등을 지키는 것도 정상적이었다. 숙소로 돌아와 화장실을 문도 안 닫고 볼일을 봤다. 해방감까지 느낄 정도였는데 샤워하려고 할 땐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내일로 미뤘다. 아마 내가 몰라서 온수를 나오게 못했겠지만 이렇게 매번 기분이 오락가락. 조울증 환자도 이렇진 않을 듯했다. 혼자만 쓰는 몸도 마음도 편한 아파트인데도 잠은 푹 들지 못했다. 새롭게 적응하느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기한테 여기저기 물렸는 게 제일 큰 이유였다. 호스트에게 혹시 모기약 없어? 물으니 안타깝지만 여기선 그게 일상이다 라고 답이 왔다. 로마도 아니면서 아테네에선 아테네법을 따르라고 하길래 그대로 따른다. 대답한 후 이젠 웬만한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리라 다짐했다. 어젯밤 사온 영어로 야채며 여러가지 재료를 수북히 올려 김밥 말듯이 마른 것을 먹었다. 웬만한 3대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죽을 때까지 이것만 먹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일론 머스크가 사업 초기 여유 돈을 남기지 않고 올인할 때 앞으로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들어 테스트로 한 달간 햄버거만 먹으며 지냈고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후 웅녀가 되듯 머스크도 세계 최고 부자다 됐다. 모든 걸 다 줘야 이루는 것을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 분산하는 건 약자들의 몫인 것 같다.
짐승도 마찬가지로 사자가 먹이를 구할 때 한 방에 죽을 듯 달려들어 배를 채우고 먹이는 하루 종일 먹는다. 육식동물이 어디라도 다쳐 사냥 못해 바로 굶어 죽는 걸 보면 그것도 좋다곤 볼 수 없겠구나 생각 들었다. 나 같은 초식남은 끝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안분지족으로 적당히 사는 게 맞구나. 아테네의 아침은 이슬람 기도 방송이 안 들리고 교회 종소리가 잔잔하게 들렸다. 다음날 날씨가 흐려지고 그 다음날은 비가 온다는 예보로 잠이 부족하고 발이 성치 않음을 무릅쓰고 나섰다. 방향만 아는 상태에서 걷다 보니 터키에서보다 이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인테리어로 꾸며진 카페에서 활기에 차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다. 기간 한정으로 있을 거라 관광지 통합 티켓을 구매하기로 미리 결정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니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 움직이니 아크로폴리스 입구가 나왔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표를 사려 길게 줄 서서 기다렸어도 내 앞에 캐나다 퀘벡 노부부와 영국 런던 아가씨들 대화를 엿들으니 크게 지루하지 않았다. 노부부는 퀘벡 출신이라 자기들끼리는 불어 섞었었는데 뭔 말인진 몰라도 다 알아서 좋은 말은 아닌 듯했다. 입장도 천천히 이루어졌고 조금은 밀려 저절로 이동이 됐다. 경사면이 가파른데도 평지도 걷기 힘들 노인과 거구의 사람들이 즐겁게 이동했다. 관광객들 중 유독 미국 사람이 많았다. 터키에서는 러시아 사람이 많았던 걸 보면 국제 정세를 간략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았다. 아크로폴리스 정상에 올라 지금껏 본 유적지 중에서 원형 기둥의 크기가 가장 큰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표지판도 필요 없을 장관이었다. 한참을 본 후 관리요원에게 이게 파르테논이냐고 물었더니 가짱게 여기는 듯 그래 이 자식아 보면 모르냐는 식으로 예스라고 했다. 지도상에는 아크로폴리스 따로 파르테논 신전 따로 나와서 그랬는데 어쨌든 설명이 필요 없는 유적지란 게 증명된 셈이었다. 명불허전 유네스코 1번 끝.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해서 파르테논 신을 찾아봐도 안 나오고 아테네 신에 대바친 신전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 후원인을 말하는 거 아닐까 생각했다가 다시 찾아보니 이라고 지식백과에 나왔다. 한국말도 몰라 고교 시절 수학 시간에 공식풀이 설명 듣는 느낌이었다. 몇 번 읽어도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기술로 고대 그리스 정신이 집대성된 곳이라고 나왔는데 건축 시기가 BC 5세기 10년간 걸려 만들었단 것만 알아먹겠다. 조각된 것들 중 잔존한 대부분은 대형 박물관에 있단다. 내가 제일 신기하게 본 돌덩이는 대리석 벤치였다. 키읔. 파르테논 신전 옆에 그리스 유물 전시전 팜플렛에 꼭 나오는 여신 기둥이 나란히 서 있는 게 보였다. 멀리서 보게 돼 있어 줌으로 당겨야 볼 수 있다. 팜플렛 사진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허락받은 사진가도 그렇게 찍어야 좋았나 보다. 아크로폴리스 전체에 그늘이라곤 한 곳도 없다. 기둥 그늘이라도 의지에 태양을 피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 그럴 수 없고 한낮이라 머리 위에서 바로 해가 있어 그림자도 거의 없다. 강렬한 햇볕만큼 강렬한 이미지였다. 더불어 내가 본 관광지 중에서 가장 많은 인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봤을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다. 앞으로는 없을 장관이어서 이번 여행 목표에 마침표나 다름없다. 말대로 앞으로는 더 큰 건축물을 볼 일이 없을 거란 거고 파르테논 신전이 이번 여행 최고란 말은 아님. 잘 둘러보고 내려오는 길에도 뒤돌아보면서 사진을 찍었고 입장한 곳에서 맞은편에 있는 자그만하게 올라온 곳에서 원경도 찍었다. 올리브나무 그늘 아래서 발을 주무르며 한참을 쉰 후 내려왔다. 내려오는 여러 골목 중 한 식당을 검색해 찾아가는 길에 두 사람이 지나치기에도 좁은 곳에서 공주님 스타일 할머니가 일행이 앞서 나가더 계단이 가팔라 머뭇거리기에 왕자가 공주를 에스코트하듯이 팔을 거꾸로 든 기역자를 만들어 내밀었더니 자연스럽게 응했다. 엄마 동년배들은 날 참 좋아하는데 우 쥐를 잡아먹었는지 입술에 검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육감이라고 하기에 지나친 몸을 입어벗은 것보다 적나라하게 보여 가려주고 싶은 옷을 입은 여종원의 호객에 찾던 식당과 다른 곳에서 자리를 잡았다. 메뉴를 보니 돼지고기가 있었다. 이슬람권에서 기독문화권으로 넘어온 것을 느끼게 해주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난 돼지고기를 피해서 먹기 때문에 오징어 튀김과 맥주 하나를 시켰다. 주문도 전에 푸른색 물병이 나왔고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세상에 공짜 없는 게 가장 큰 명은 이걸 알면서도 공짜냐고 물었다. 이유로라고 말했고 나 필요치 않아요 했다. 불친절해도 주는 미국의 팀 문화처럼 필요 없어도 먹어주는 물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은 나중에 들었다. 아마 계속 안 먹을 거지만 키읔. 오징어는 꼴뚜기보단 크고 한치보다 조금 작았는데 얇은 두께라 질기지 않았다. 조미가 전혀 안 돼서 같이 나온 레몬에 소금과 후추 뿌려 레몬, 소금, 후추장을 만들어 찍어 먹었다. 맥주랑 먹으니 맛은 좋았다. 기본으로 주는 빵은 한 조각으로 끝냈다. 쉽게 말해 오징어 튀김 안주에 맥주를 먹은 거였다. 안주로 따지면 한국에선 2만원쯤 받을 듯 했는데 15,000원으로 먹은 셈이다. 내 비록 식사 음식값은 아까워하나 안주값은 관대한 편이라 꽤나 만족스러운 시간이라 생각했다. 내 옆 테이블의 행색으로 보면 노숙자 면한 모습으로 제 몸 가누기 힘든 노인 부부들 식사비를 엿들었더니 56유로 8만원 이상이었다. 와인 두 잔에 케밥 스타일 식사였는데 나는 일이 궁상 떨어도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잘 쓰고 다니시면 좋겠는데 돈 쓰는 것보다 힘든 게 자길 바꾸는 것이니 그냥 편한 마음으로 자기 방식대로 살게 놔두는 게 최고라 생각한다. 선택은 자기의 몫이니 남의 몫을 뺏지 말자. 통합 티켓을 사서 볼 수 있는 7곳이 있어서 로마 아고라, 하드리아누스 도서관 두 곳을 더 보았다. 각 8유로인데 펜스 밖에서도 다 보일 뿐더러 안에서 보는 게 더 못해 보였다.
미국인들은 역사가 미천해서인지 관람료에 대해 상당히 관대해 보이고 우린 5천년 역사가 있어 상당히 야박한 것 같다. 나머지 4곳은 다음으로 미루고 귀가를 서둘렀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봐야 시간은 5분이 줄고 거리는 1km 미만을 이용하는 탓에 걷고가 계속된다. 걷는 거리마다 다양한 그래피티가 가득했다. 그래피티는 보통 저항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예술품으로 고가에 낙찰되는 뱅크시 작품과와 이들의 수준을 보면 문외한인 나에겐 차이를 못 느낄 정도였다. 발을 질질 끌다시피 숙소에 왔고 샤워 전 밀린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보니 프랑스제였는데 공장용 특수기계 같았다. LG가 세계 세탁기 시장을 석권하는 이유가 안팎으로 이유가 다 있는 것 같다. 짧게 남아 LG 세탁기 디자인실에서 프로젝트 같이 한 사람으로 자부심이 들었다. 세탁도 샤워도 끝내고 탁자 위에 발 뻗어 멍 때리던 중 귀한 잠이 제대로 쏟아졌다. 해도 지기 전 7시 30분인데 잠들어 깨어보니 12시 30분. 5시간을 제대로 잔 첫날이었다. 시장기도 없었지만 다시 잘 자려는 욕심에 전날 먹은 랩을 사서 들어와 맥주를 곁들여 먹었다. 그리고 3시간 뒤 다시 잘 수 있었고 3시간 더 자서 권장 취침 시간 7, 8시간을 채웠다. 잠은 보약이 맞다. 여행이란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테네에서의 여행은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는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잠은 참으로 좋은 보약이었고 그 덕분에 여행을 더욱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